자, 안녕하세요. 로운가입니다. 자, 1부 영상에서는 뱃살이 뭔지 어떻게 빼는지 전체적인 내용을 알아봤었고 2부 영상에서는 식습관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번 영상에서는 식단을 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는 식습관을 개선해야 된다. 누구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식습관을 개선한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이어트에 성공하더라도 다시 요요가 오게 돼요. 식습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이 우리를 살찌게 만들고 어떤 음식이 우리를 살 빠지게 만드는지 기본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살찌는 음식과 살 빠지는 음식 구분법 영상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했었죠. 음식의 구분법 알려주는 거 참 좋은데요. 그냥 이거 먹으라고 딱 정해주시면 안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한 연예인이나 유튜버의 식단을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은 많죠.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이 방법으로 다이어트에 성공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식단을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다이어트가 끝났으니까요. 다이어트 끝났으니까 다이어트 식단 그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식단의 목적이 살을 빼는 거라면 그렇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 식단을 했는데 살이 빠졌으니까 식단을 계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문제는 식단을 하지 않으면 다시 원래 먹던 음식을 먹게 되는데 애초에 원래 먹던 음식을 먹고 살이 찐 거니까 다시 살이 찌게 되고 살이 찌니까 또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야. 다시 살이 찌더라도 식단을 하면 빠지잖아요. 뭐 반복되는 순환인 건 맞는데 악순환은 아닌 거 아니에요? 악순환이 맞습니다. 자, 애초에 사람의 몸은 반복되는 자극에 적응해서 반응이 점점 약해지는 특징이 있죠. 간단하게 말해서 내성이 생기는 건데 이 내성은 다이어트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실제로 다이어트에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요요가 온 다음에는 똑같은 방법으로는 그만큼 다이어트가 안 되기도 해요. 그래서 악순환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다이어트 식단을 다이어트가 끝나도 계속 먹으라는 건가요? 평생? 그걸 어떻게 평생 먹어요? 자, 애초에 평생 먹을 수 없는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하지 않으시면 돼요. 오직 살을 빼는 게 목적인 식단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제약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같은 양념을 거의 넣지 않거나 지방을 심하게 제한하거나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는 경우가 많죠.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먹기 힘들고 이런 음식을 평생 먹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식습관을 개선하라는 거는 저런 음식을 평생 먹으라는 게 아니라 먹는 음식의 질을 바꾸라는 의미예요. 살찌는 음식과 살 빠지는 음식 구분법 영상 마지막에 저탄고지 식단과 고탄저지 식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저탄수 고지방 식단은 비만의 원인이 탄수화물이니까 탄수화물의 섭취를 줄이고 지방의 섭취를 늘려야 된다라는 식단이고 고탄수 저지방 식단은 비만의 원인이 지방이니까 지방의 섭취를 줄이고 탄수화물의 섭취를 늘려야 된다는 식단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정반대의 주장이 있으면 한쪽이 맞으면 한쪽이 틀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두 가지 식단 모두 다이어트가 돼요. 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이어트가 되는 기본 원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식단이나 다이어트 방법, 그리고 앞으로 알게 된 식단이나 다이어트 방법은 모두 이 기본 원리 위에 다른 조건이 추가돼서 만들어지는 거야. 자, 기본 원리에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조건이 붙으면 저탄고지 식단이 되는 거고, 기본 원리에 지방을 제한하는 조건이 추가가 되면 고탄저지 식단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어떤 식단을 선택하든 기본 원리만 지키면 다이어트가 되기 때문에 이 기본 원리를 지키는 범위 안에서 내가 원하는 식재료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된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고기를 좋아하신다면 가공되지 않은 고기를 드시면 돼요. 야채를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야채는 쓴맛이 나서 싫다. 그러면 양파나 양배추처럼 단맛이 나는 야채를 드시면 돼요. 고기가 싫다. 그럼 계란이나 두부를 드시면 되는 거고 기름진 게 싫다. 그러면 고탄수 저지방 식단 계열로 가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누가 어떤 식단을 먹고 몇 킬로를 뺐다. 저런 말만 듣고 무작정 따라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식단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그 식단은 그 사람에게 맞는 식단이지 나에게 맞는 식단은 아니니까요. 자,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 중 한 명은 날씬한 유튜버의 식단을 따라하려고 유튜브를 보다가 화내기도 했는데 그 이유가 아보카도 때문이었습니다. 아보카도를 먹는 사람이 많아서 먹어봤지만 그닥 맛이 없었는데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고 근처 마트에 없어서 구하기도 힘들었거든요. 아보카도가 들어간 식단이 그 지인에게는 맞지 않았던 겁니다. 내가 구하기 쉽고 경제적으로 부담되지 않으면서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단을 구성해야 다이어트하는 중에 식단이 힘들지가 않고 다이어트가 끝나더라도 식단을 계속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이렇게 나에게 맞는 음식으로 내가 직접 식단을 구성해 보는 게 식습관을 바꾸는 가장 첫 번째 단계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식단이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식단이에요. 나에게 맞지 않아서 먹기 힘든 식단을 꼭 참으면서 계속 먹어야 식습관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이걸 해야 식습관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좋아하는 식재료를 골라도 양념을 못하면 맛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양념하셔도 돼요.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오직 살을 빼는 게 목적인 식단은 효과를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소금이나 설탕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는 식단이 맛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이어트 식단이 맛없는 이유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금이나 설탕을 너무 많이 넣는 게 문제인 거지 그걸 넣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조절해서 넣으면 충분히 맛있게 먹으면서 다이어트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오른쪽 위에 식단의 맛과 관련된 영상들 링크 나가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 궁금하신 분은 클릭하셔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T형 몸매 또는 올챙이배라고 부르는 팔다리는 가는데 뱃살만 많은 체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영상이 2개 나오고 있을 텐데 다음 영상이 완성되면 오른쪽에 나오도록 해두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영상이 뱃살 빼기 4부 영상이 아니라면 아직 영상을 만드는 중이니까 며칠만 좀 기다려 주시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